세금, 이거 정말 우리 삶이랑 뗄 수가 없죠. 근데 말이죠, 이 세금을 우리한테 걷어갈 때도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 일종의 게임 룰 같은 게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룰,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세 법률주의가 대체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는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정부가 그냥 돈이 좀 필요한데 하면서 아무데나 원할 때마다 세금을 막 붙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막아주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방패가 조세 법률주의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모든 세금은 무조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쓰여 있는 대로만 거둘 수 있다는 대원칙이에요. 즉, 정부의 기분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법에 따라서만 세금을 걷고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재산을 지켜주는 뭐랄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 첫 번째 방패인 셈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딱딱한 법조항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정부가 권력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서 우리 재산권을 지켜주고요. 둘째, 누구는 세금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기준을 딱 세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내년엔 이 정도 세금을 내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부랑 우리 시민들 사이에 믿음을 만들어주는 아주 근본적인 약속 같은 겁니다. 자, 좋아요. 법대로 하자.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하겠죠? 근데 진짜 재밌고 골치 아픈 논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법을 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빡빡하게 따라야 할까요? 그냥 법전에 쓰인 글자 그대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그 속뜻까지 파고 들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책에 쓰인 대로만 하자. 바로 엄격 열거주의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딱딱하죠? 말 그대로 법전에 딱 적혀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마치 보드게임 설명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설명서에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말을 앞으로 옮긴다고 쓰여 있으면 딱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뒤로 옮기거나 옆으로 점프하는 건 규칙서에 없으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격 열거주의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법에 이거 과세 대상임이라고 이름이 딱 적혀있지 않으면 세금을 못 매긴다는 거죠. 와, 이거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 시원하죠. 정부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세금 폭탄을 날릴 일이 없으니까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죠. 근데 여기 아주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예전엔 없던 새로운 소득, 예를 들어 신종 금융상품 같은 게 막 생겨나는데 법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법전에 이름이 없으니까 과세를 못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세금 구멍, 즉 조세 회피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법의 정신을 보자. 이게 바로 포괄주의입니다. 훨씬 유연한 생각이죠? 다시 보드게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규칙서에 모든 걸 다 적어놓진 않았어요. 대신 이 게임은 참가자들이 전략을 써서 가장 먼저 도착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큰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럼 규칙서에 없더라도 게임의 전체적인 목표, 그 정신에 맞는 행동이라면 그것도 괜찮겠다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말이죠. 포괄주의는 법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아요. 대신 이 법을 왜 만들었지? 하는 그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죠. 겉모습은 달라도 경제적인 실질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내야 공평하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처럼 옛날 법엔 없던 게 새로 생겨도 이것도 결국 돈 버는 거네? 싶으면 과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조세 회피를 막고 공평함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위험은 있어요.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잖아요. 정부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딱 정리가 되죠. 한쪽, 그러니까 엄격주의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법에 구멍이 생길 수 있죠. 반대쪽, 포괄주의는 조세 성의를 이루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유연하고 공평하지만 자칫하면 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질 위험이 있고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지 않나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고르면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너무 엄격하게만 하면 공평함이 깨지고 너무 유연하게만 하면 우리의 권리가 위험해진다. 정말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려고 노력합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자, 1단계. 모든 건 법에서 시작합니다. 조세 법률주의.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에요. 2단계. 일단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하지만 너무 대놓고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가 보일 때, 그리고 세상이 변했을 때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포괄적인 시각을 적용해서 공평함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상속이나 증여를 예로 들어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만약 아주 엄격한 관점만 고집한다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법에 적힌 토지, 건물 이런 자산에만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괄적인 관점으로 보면 법에 이름이 딱히 없더라도 새로 생긴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디지털 자산 같은 것들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내야 할 세금, 그리고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권리 보호를 위한 엄격주의랑 탈세 방지를 위한 포괄주의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이 함께 손을 잡아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조세정의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랑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균형 찾기 하는 걸 이해하면 뉴스에서 왜 그렇게 맨날 세법 가지고 싸우는지, 왜 법이 계속 바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힘과 어떻게든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려는 힘 사이의 이 팽팽한 긴장감, 바로 이게 세금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AI가 돈을 벌고 디지털 자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부의 형태가 될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에 우리는 과연 권리 보호와 공정 과세 사이의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이건 어느 한 사람의 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